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이번 주는 날씨가 조금 흐렸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많이 포근해진 것 같죠? 그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그렇게 맑아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3월 FMC가 끝난 만큼 주식시장도 이제 날씨를 따라서 조금 더 맑아질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 SDI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 종목이 3월 14일에 한 차례 46만 2,500원까지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50만원을 정말 이탈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50만원을 훌쩍 이탈하면서 주가가 46만원까지 내려갔고 지금은 다시 50만원을 회복했죠. 그래도 여전히 50만원 초반인 만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지만 저는 이 가격대에서 과연 우리가 삼성 SDI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일단 고점에서 30% 가까운 하락이 나온 위치이고 또 3월 중순으로 하여금 그동안 주가의 급락으로 연결이 되었던 주된 주제, 바로 금리 인상 이슈, 이게 어느 정도 소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바닥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V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횡보하는 시간을 거친 뒤에 다시 상승이 나올지 혹은 전쟁 이슈로 인해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올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 하락에 나왔을 때에 대한 손실률, 이것보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상승에 대한 수익률, 이 기대값이 훨씬 큰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저는 매도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삼성 SDI의 수급을 보시면 여전히 외국인은 계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3월 들어서 한 차례도 순매수로 보여준 적이 없는데, 자, 그런데 3월 10일쯤 이 당시로 하여금 지금 기관에 순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 주로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이쪽에서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과거와 비교해봐도 수급에 유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연기금은 매수세가 아직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제는 매수세가 한 차례 들어왔고 이 부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지 그걸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관의 메이저 수급, 보험하고 투신, 사모펀드 이쪽의 수급도 꾸준히 이어지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 점을 통해서 지금이 바닥인지 그걸 일부 유추해 볼 수가 있으니까 고점 대비 30% 가까운 하락이 나온 위치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였죠. 삼성 SDI 주주총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영현 부회장이 삼성 SDI의 주가는 실적이 나오면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그리고 수많은 애널리스트보다 내부자가 그 내용을 훨씬 많이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부회장이 직접 주가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지금의 종목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하락의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익성 악화가 예상이 되었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그런 의견을 내놓았는데 사실 이 원자재 가격이 정말 100% 해결되기 위해서는 전쟁 이슈도 봉합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전쟁이 있기 전부터 계속 많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진정이 될 때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카카오를 예시를 들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재료에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는 실제로 그 부정적인 재료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 악재에 의한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부정적인 재료가 조금만 해결될 수가 있다 라는 가능성만 보이더라도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돌려 세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딱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완화될 것이고 또 전쟁 리스크, 지금 여기서도 어떤 진전에 대해서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던 만큼 지금이 딱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적이 나오기 직전부터 이미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니켈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크게 상승함에 따라서
실적이 다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에 시장이 녹아들었고 많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 라는 점들이 내비쳐진다면 충분히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참조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또 내년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35%에 달한다.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도 아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 또 전쟁 리스크, 대북 이슈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만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경기가 둔화되는 것. 그 부분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꾸준히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내용인 만큼 저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경기 침체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꺾였을 때 이런 것들을 가장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결국 실적에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라든지 예상되는 기업들의 실적 저하 이런 것들은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게 단발적이지 않고 추세적으로 지금처럼 2, 3개월이 아니라 어쩌면 6개월 이상 혹은 1년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하락이 아니라면 계속되는 박스권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것뿐이지 경기 침체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무려 35% 제시했던 만큼 분명히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가 온다면 국내 시장도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때는 주가의 상승보다는 박스권 혹은 하락장 이런 것들을 전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연말이 될수록 2023년이죠. 미국과 국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혹은 기업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고요. 전망치가 갈수록 하향 조정되던가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가 피크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빈번하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시장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걸 걱정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충분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는 상승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고요. 또 이쪽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이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해보자는 취지이니까 조금은 구분해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 4월에 투자하실 때 이 시점만큼은 일반적으로 대형주는 그러지 않겠지만 조금은 작은 기업들, 중소형주 이쪽으로 투자하실 때는 조금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상장 폐지. 왜냐하면 3월 달에나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자칫하다가 감사 의견이 거절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곧바로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만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 그리고 코스닥은 4년 연속으로 적자를 본 기업 등등 수많은 조건이 있을 텐데 그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가급적이면 투자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종목들은 지난해부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거든요. 혹시나 해당되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던가 매수 시기를 노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리 업황이 기대가 되고 또 어떤 테마에 엮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베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투자 방법이다. 그걸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종목들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투자한 종목이 없는데 그래도 낯이 익은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있거든요. 자, 여기도 보시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낯이 익네요. 자, 어쨌든 오늘은 삼성 SDI를 시작으로 올 한해 코스피 전망 그리고 상장 페이지에 해당되는 종목들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삼성 SDI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비단 삼성 SDI만 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관련 2차전지 기업이라든지 또 소부장 기업들 모두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종목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연결지어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